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지 일단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주요 지표 그리고 관련된 ETF의 흐름을 특징 ETF로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빅테크, BDI, 운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은 금리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계속되는 시장 화두가 바로 금리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ETF 시장에서 금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뭐 가장 이제 화두가 금리인 것 같아요. 어딜 보나 이제 금리 맞아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우선 상승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4.8%를 좀 넘어섰죠. 네. 지금 장기로 좀 쭉 차트를 그려봤는데 거의 2000년 초반대 네. 레벨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주간 단위로도 지금 약간 패닉셀링 채권이 어떤 패닉셀링에 가까운 금리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난주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거의 23bp 가까이 또 네. 급등을 했었고요. 이게 좀 2022년 12월 이후에 좀 최대 상승폭이긴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또 국채 10년물이 또 하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약간 친화적 발언 내놓으면서 네.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상승 흐름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들어서는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위를 향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에 금리의 상승폭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 일단 확인해봤습니다. 금리가 오른다,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관련된 ETF의 흐름을 좀 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채 관련된 ETF들 역시나 좀 하락을 좀 전반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건 비단 저희가 보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뭐 중국 전반적인 현상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ETF들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이제 국내도 좀 가장 잘 알려진 게 이 미국채 장기물 남아있는 만기가 20년 이상 장기 채권을 담고 있는 TLT라는 네. ETF입니다. 지금 이제 18년 9월 이후로 좀 차트 흐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주간 단위로 한 4.1%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고점 대비로도 지금 45%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채권 ETF가 좀 이 정도까지 하락하기는 그러게요. 하락했다라는 부분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거의 한 45% 넘게 좀 하락을 보였고요. 지금 미국 시장 관련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미국 ETF 시장 내에서는 초단기, 단기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월별로 이 만기별로 해서 이 자금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라는 것들을 좀 나타낸 건데 지금 빨간색 선이 이 전체 자금 유입이에요. 네. 전체 자금 유입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1년 미만 초단기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장기물 혹은 뭐 금리물 위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미국은 좀 초단기물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국내에도 이 국공채 전반이라든가 혹은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이제 국채 관련된 ETF들 지금 주간 단위로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 금리 관련해서 또 짚어볼 만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시장에서 약간 이제 소외된 주제이긴 해요.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네, 그렇죠. 네.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대신에 이 장단기 금리차 관련된 부분 역전폭이 좀 빠르게 좀 축소 중이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1980년대 이후로 최대치까지 벌어졌었어요. 100bp 넘게 마이너스 100bp 넘게 네, 역전폭을 기록했던 게 최근 들어서는 좀 빠르게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역전폭 축소가 2년물 상승이 좀 정체된 가운데 이 미국채 발행 증가라든가 혹은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상황을 좀 반영해서 이 10년물이 좀 상승하면서 이 역전폭이 좀 빠르게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10월 6일자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 28bp까지 좀 축소가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차트에 나와 있는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가 네. 됐을 때 수혜를 보는 ETF 역시도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는 사실 여전히 뭐 수준이 높기는 합니다만 10년물 금리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이다 보니 역전폭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관련한 ETF의 흐름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것까지 금리 관련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희 키워드로 앞서 보여드렸던 건 빅테크예요. 그렇죠. 이제 지난주 살펴보면 빅테크가 좀 선방을 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네. 이 소수 빅테크들이 좀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시장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차트는 S&P 500 주간 상승 기여도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이 1% 올랐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몇 %나 끌어올렸을까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테슬라까지 이렇게 다 빅테크네요. 그렇죠. 다 소수 네. 빅테크들이 시장을 다 끌어올렸고요. 이 상위 10개 종목들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좋지 않았다.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P 500이라든가 S&P 500이 거의 정체였고요. 네. 다우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100 ETF인 QQQ만 이제 주간 단위로 한 1.8% 정도 상승 보였다 정도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BDI예요. BDI 운임지수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한동안 계속 하락하는 맞아요. 키워드로 좀 말씀드렸던 네. 게 이 BDI ETF입니다. 이 BDI 운임지수 잠깐 말씀드리면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 배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이제 배로 실어 나르려고 할 때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이 BDI 운임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네.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락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떤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됐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 오른쪽 차트는 이 해당 ETF, BDI 운임지수 ETF인 BDRY ETF의 상장 이후 흐름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굉장히 네, 커요. 굉장히 극명하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반등, 저점 대비 지금 5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85%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고요. 좀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 중국 경제 지표가 네. 좀 부분적으로 개선 보이는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올라온 부분들은 이게 BDI 운임지수는 사실 투자 대상으로 보기엔 조금 변동성이 워낙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이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지표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네.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건 이제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보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다만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읽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주 시장 동향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9월 순매수 상위 ETF들 준비하셨어요? 네, 우선 이 순매수 상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제 다른 투자자들 좀 어떻게 하고 맞아요. 있나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것들 살펴보는데 좀 도움이 네. 많이 되죠. 좀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면요, 우선 이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보이다 보니까 어떤 보강 금액이라든가 순매수 금액 전체적으로 이제 9월달에 좀 감소를 보였어요. 지금 이제 그 감소 폭은 굉장히 좀 큰. 역대급으로도 좀 많이 큰 수준이다라고 그래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그러면 이제 순매수 상위 네. 바로 좀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까지 좀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 반도체 그리고 미국 국채 장기물,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게 이 일본에 상장된 미국 국채 ETF예요. 네. 역시나 환해지된 거. 역시나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약세로 좀 돌아서고 엔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들을 좀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QQQM 이라는 ETF가 또 나와 있는데, 이 ETF는 이제 QQQ라는 나스닥 100 우리 잘 알고 있는 ETF의 소액 버전입니다. 네. 주당 가격이 낮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CHD는 역시나 국내에 좀 잘 알려진 이 배당 성장 ETF죠. 자, 계속해서 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채권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네. 지금 9등, 10등이 전부 다 미국 국채 관련된 그러네요. ETF들이고요. 역시나 또 이제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11위부터 15위까지 내에서도 역시나 이제 국채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수 커버드 콜 ETF 역시도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전체 순매수 상위 내에 이 일본 관련된 ETF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있는 2641 티커 ETF 같은 경우는 이 일본 기업 중에서 이 글로벌 경쟁력 상위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ESG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ETF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도 최근에 꽤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이 일본 ETF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지수라든가 국채 환해지된 것들. 네. 아까 순위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 편입하고 있는 ETF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이 일본 순매수상이 50개 중에서 ETF가 지금 20개까지 거의 예,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네.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잠깐 이제 화면 보면서 네. 일본 시장에 상장된 ETF들, 기업들 중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좀 순매수상 ETF들 어떤 것들이나 좀 살펴보게 네. 되면 지금 역시나 이제 미국채 장기물, 아까 나왔던 거죠. 그렇죠. 네. 이외에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 상위 음. 이런 것들이 역시나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동향 9월 순매수 ETF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정리하고 좀 마무리할까 해요. 네. 우선 장기국채물 ETF 일제 약세라는 문장으로 주간 요약을 좀 해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대신에 워낙 이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지수 자체도 이 금리랑 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역시나 이 채권 그리고 금리 관련된 관심은 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계속 오르기만 할 수도 없고 계속 떨어지기만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이후에 반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보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